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선거 끝나고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줍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는 식인데요. 대신 선거 과정의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부정한 선거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들 반납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이 얘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MBC 취재 결과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을 안 낸 선거사범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춘천, 광주, 경남, 대구 MBC의 기자들이 함께 추적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후보.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당연히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 100만 원만 강제 징수됐고 나머지 1억 900만 원은 징수 불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그런데 재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8,500만 원어치의 서예 작품과 그림 1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박 후보는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 선거 비용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내가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그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과거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효 5년이 지나 이제 징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올해 공개한 재산은 6억 1천만 원. 재산 내역을 추적해보니 10년 전부터 가족 명의로 토지 3필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선거비를 반환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한 1,500만 원 됩니다. 자, 지리산 산골에 있는 산이 뭘 그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의미가 있습니까? 이랬던 윤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뒤 미반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통영시의원에 나선 이명 후보. 이미 재선의 경험이 있는 이기찬 후보는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3선을 했던 이명 후보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줬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후보가 내놔야 할 돈은 각각 3,300만 원과 2,800만 원. 두 사람 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뭐 훔쳐? 약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수출입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원 정도인데 선거 미납 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선거 비용을 갚겠다며 내놨다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는 30대 아들 앞으로 3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라도 처분해서라도 갚으면 되지 않냐. 네, 그거는 제가 아들하고 뭐 의논을 해서 한번 그 아들이 아직까지 미혼이기 때문에.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예금이 생겨도 세무서 조사 시점만 피하면 징수가 안 되고 현금은 있어도 추적이 힘듭니다. 그러니 돈을 안 내도 모아둔 수석을 자랑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값 있는 거는 거리 없습니다. 그거는 단어가 취미 생활로서.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납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징수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도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화순군수에서 내려와야 했던 전환준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1억 5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한 번도?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해년마다 출동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선관위에 3차례는 전 후보가 재산이 없다, 2차례는 아예 응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9억 9천만 원,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00만 원씩 월급도 줬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면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깔끔한 현대식 2층 건물과 기와집을 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선거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난 반환 못한다고. 그 이후에 내가 급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그런데도 선관위는 장 후보를 단 한 번 조사하고 징수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높았지만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일찌감치 사전투표장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측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어떠한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만큼 사전투표부터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오늘 점심시간 대통령실 근처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시 하북면민으로 처음 한 표를 행사하며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킨다며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경기, 수도권 격전지뿐 아니라 충청권까지 유세 범위를 넓힌 민주당 지도부는 균형론과 일꾼론을 앞세워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된다. 경남북과 충북, 강원 등을 돌며 유세를 벌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며 사전투표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이러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원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모두 450만 8천여 명이 투표해 10.18%를 기록했습니다. 두 달 전 17.57%인 대선 때보단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때인 8.77%보다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일반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등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에 대한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86그룹 용태론을 제기했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일단 사과했고요. 윤호중 위원장도 당 쇄신에 나서겠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당내 86그룹 정치인들의 용퇴를 촉구했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그랬던 박 위원장이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쇄신안 발표 당시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윤호중 위원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용퇴 발언도 586 세대 전부가 아닌 시대 흐름에 부응 못한 인물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 성폭력 비위와 폭력적 팬덤 정치 등 개혁 대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온몸을 바치겠다는 말로 당장의 쇄신 논의보다 지방선거 승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장은 86 용태와 쇄신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윤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당내에선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해착이라는 선거 현장의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오늘 박 위원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당내 갈등은 봉합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박 위원장과 대립했던 윤 위원장 역시 당 쇄신에 대해 선거 뒤 논의하겠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선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의 공식 기구가 작동이 되는 대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함께 유세에 참여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수도권에 아파트가 2채나 있었는데도 투자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요. 김 후보자는 분양받은 건 맞지만 투기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분양대 경쟁률이 13대 1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고 요즘은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 아파트 13층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부부 명의로 이미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가 있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습니다. 식약처 차장으로 근무할 때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을 이용한 겁니다. 이번 분은 경쟁이 꽤 됐을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빠, 꿈이 우선 선순위잖아요. 끝순위보다 더 영순위니까. 세종에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주가 시작되자 바로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줬고 2017년엔 4억 2,40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분양가를 감안하면 5년 동안 1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세 자금으로 분양금을 내고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전형적인 갭 투기를 한 거라면서 공무원 위치를 악용해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였던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악용해서 단 하루도 살지 않고 임대 수익과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거둔 것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 측은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의 특별 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지만 입주 시기에 공직에서 퇴직하며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에 실거주 사유가 없어져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주 전 대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권도형 대표가 기존 테라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테라 2.0을 내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고 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라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테라 2.0이 내일 출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 시각 내일 오후 3시로 예고했습니다. 테라 2.0은 기존 테라와 같은 목표인 탈중앙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2주 만에 이름만 바꿔 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테라는 테라 2.0에 사용할 새로운 암호화폐인 루나2를 총 10억 개 발행해 기존 루나와 테라 보유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한 번 망했는데도 비슷한 코인을 또 발행하는 걸까? 권도형 대표는 이틀 전 테라 2.0 시스템을 출범시킬 건지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루나 보유자들의 65%가 찬성했습니다. 새 코인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를 해야지 루나 2.0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나눠준다는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라 2.0 출범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고 도박을 계속하는 도박판의 전통적 패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2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 망한 코인을 또 상장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가 루나 폭락 사태 때 하루 만에 거래 수수료로 챙긴 돈은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